자, 이어서 이번에는 유도 전동기의 슬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립. 뭐가 미끄러진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우리 슬리퍼 뭡니까? 미끄러지듯 이렇게 신는 신발. 실내화 슬리퍼 그러듯이 여기 슬립도 미끄러진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렇게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 자석이 들어있어서요. 이 회전자기와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동기 전동기 그랬다면 여기 유도 전동기에서도 동일한 회전자기를 만드는데 이 내부가 자석이 아니라는 거죠. 얘가 전자유도에 의해서 만든 그렇게 돌아가는 원판이기 때문에 이 회전자기보다 얘가 천천히 돈다는 거죠. 그 미끄러짐이 뭔가 발생하는 것을 슬립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에서 이 원판에서 자 이렇게 뭐 자석이라고 가정합시다. 회전자계 이것이 어떤 동기 속도로 이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원판이 움직이는 속도를 우리가 회전자가 움직인다 그래서 회전자 속도 그렇게 얘기해서 얘는 N으로 표현하고요. 얘는 싱크로너스 그래서 S를 따서 동기 속도 NS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동기 속도로 움직이는 것만큼 회전자 속도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 속도 NS에 대한 그러니까 동기 속도에 비교를 해서 아하 상대 속도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는 것과 얘가 움직이는 속도의 차가 바로 상대 속도죠. 자, 뭘 상대 속도라고 합니까? 우리 이렇게 자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버스가 시속 100km로 이렇게 100km/h 이걸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어요. 나는 서 있어.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 뭡니까? 이 둘의 상대 속도는 100이죠. 근데 나는 여기에서 이제 조그만 전기차를 타고 얘는 50km/h로 얘가 달린다고 하면 이 자동차를 탄 승용차를 탄 내 입장에서 보는 저 버스의 상대 속도는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뺀 50이 되는 거죠. 아, 얘가 빨리 달리고 얘가 천천히 달리면 그 속도의 차가 바로 상대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듯이 이 동기 속도가 만약에 자 10으로 움직이는데요. 얘는 뭐 9로 얘가 돌아가. 그러면 그 상대 속도는 10에서 9를 뺀 그렇죠? 이 차이만큼이 상대 속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 속도에 대한 원래 회전하고 있는 이 동기 속도에 대한 그 속도의 차죠. 상대 속도의 비를 슬립으로 정의를 하고 일종의 얘가 10만큼 돌리고 있는데 얘는 그만큼 못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회전 손실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회전 손실 상대 속도를 뭔가 회전의 손실이 일어난 거죠. 그거의 비. 그래서 회전 손실의 비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기 좋게 식으로 한번 써보면요. 슬립 S로 표현하고 동기 속도가 이제 비교되는 양이 되는 거죠. 동기 속도에 대한 상대 속도의 비. 즉 동기 속도에서 회전자 속도를 뺀 것을 우리가 슬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호로는 NS분의 NS-N이다.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거죠. 오호, 얘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쵸. 이 원판, 회전자는 늦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걸 우리가 슬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은, 그쵸. 동기 속도에 대한, 분모가 동기 속도가 와야죠. 그리고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상대 속도 또는 어떤 회전의 손실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슬립이 왜 중요하냐? 얘가 이렇게 돌아갈 때 얘가 천천히 돌죠, 얘가. 그렇죠? 원판이 천천히 도는데 왜 그러면 슬립이 중요하냐? 자, 이런 상황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 회전자계, 자석이 이렇게 동기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전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혀 회전하지 않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 회전 원판 같은 경우는 회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돌아가고 있는 자석의 영향을 고스란히 다 받게 되는 거죠. 얘가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그 자석의 변화를 얘가 고스란히 그대로 느끼게 되면서 온통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렇죠? 즉 여기에 전달되는 전압 자체가 그대로 흐르게 되고 얘가 지금 1초에 만약에 뭐 3번 회전한다 그러면 얘는 1초에 3번 회전하고 있는 그 주파수 영향을 그대로 얘가 전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것과 비교해서 자, 여기 지금 자석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데 이 원판도 이 자석과 동일한 속도로 한번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오호, 둘의 속도 차이가 완전 일치하네. 그렇게 되면 얘가 자석이 이 원판을 회전하는 것에 이 회전자의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전혀 주지 않는다는 거죠. 얘가 3으로 회전하고 있고 얘가 초당 역시 3으로 회전하고 있으면 얘가 회전하든 말든 얘 입장에서는 전혀 느낌이 안 온다는 거죠. 상대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상대 속도가 0이라는 것은 얘가 회전하는 것이 이쪽에 전혀 뭐가 전달될 것이 없다는 거죠. 또 이번에는 자, 얘 봅시다. 얘는 좀 빨리 회전하는데 지금 오호, 여기 원판 회전자는 좀 천천히 회전하면서 돌아가고 있죠. 이것은 뭡니까? 얘가 지금 회전하고 있는 이 영향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얘는 받고 있다는 거죠. 아, 이 상대 속도만큼, 상대 속도, 그쵸? 속도의 차라고 할 수 있죠. 상대 속도만큼 얘가 이거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이렇게 완전히 속도가 일치하게 돼버리면 요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전혀 여기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멈춰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동기 속도로 회전을 동시에 같은 속도로 한다는 것은 이 정지되어 있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여기에 무슨 와전류가 발생하지도 않고 힘도 받지도 않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즉 얘가 동기 속도로 회전할 때 이 회전자 속도가 뭔가 속도의 차가 발생하면 그것으로부터 그만큼의 영향을 받는다. 그 얘기라고요. 가치 회전에서는 아무런 얘가 요 동기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이 자석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도 전동기가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이런 속도의 차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 차를 이렇게 비율로 표시한 슬립 때문에 결국은 얘가 힘을 받게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그 얘기라고요. 이건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요. 얘는 일종의 늘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잘 나가는 친구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내가 조금 지금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얘는 빨리 회전하고 있고 나는 뭔가 안 돌아가. 그러면 얘 영향을 온통 얘가 받게 된다는 거죠. 아우, 뭔가 비교가 된다는 거지. 즉 얘가 이렇게 회전하고 나는 얘보다는 만약에 조금 천천히 회전하게 되면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 이 잘 나가는 친구한테 뭔가 나는 질투심을 막 느끼는 거죠. 뭔가 의욕에 불타게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뭔가 나도 열심히 노력해야지 하는 그런 심리가 발생하게 되는, 즉 이 회전자한테 힘을 주는 원천이 사실은 이 슬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라고요. 즉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슬립, 이 회전 손실의 비만큼 뭔가 얘가 회전할 그런 근원, 원천이 되는 힘을 주게 되는 거다. 일종의 질투심에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투심, 그렇죠? 그래서 이 슬립을 질투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슬립을 일종의 질투심이 만땅 1에, 이건 비율이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치에 올라가 있는 거죠. 질투심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얘는 막 회전하고 있는데 나는 멈춰 있는 거죠. 얘는 잘 나가는데 나는 그냥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얘의 모든 지금 상황들이 나한테 다 전달이 되는 거죠. 얘가 받는 기전력도 모두 얘한테 전달이 되고요. 얘가 받게 되는 주파수도 모두 얘가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슬립이 0이다. 이건 질투심이 제로예요. 나는 얘한테 하나도 질투심 못 느껴. 그건 뭡니까? 얘가 잘 나갈 때 나도 같이 잘 나가는 거죠. 얘가 동기 속도로 회전할 때 회전자도 같이 같은 속도로 회전하게 되니까 얘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아요. 너 잘 나가는 만큼 나도 잘 나가. 그러니까 얘가 전달받게 되는 기전력이 하나도 얘한테 전달이 안 되고요. 또 얘가 받게 되는 주파수도 이쪽으로는 전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지. 즉 그런 경우는 내가 움직일 뭔가 힘을 하나도 얘한테 전달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슬립이 0에서 그럼 1 사이를 일반적으로 그럼 유지가 되겠죠. 바로 이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차이만큼, 즉 이 S만큼, 슬립만큼만의 기전력을 얘가 전달받게 되고요. 또 그 슬립만큼만의 주파수에 전달되는 주파수가 있다면
그 슬립만큼만 이 회전자로 주파수가 전달이 될 거다. 그 얘기죠. 자, 이것을 이제 또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슬립이 1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슬립이 1이라는 건 질투심이 막 극대화, 최고의 지금 다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왜? 얘는 잘 나가는데 나는 멈춰 있는 거죠. 얘는 지금 동기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데 원판은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얘는 잘 나가는데 나는 뭔가 안 되는 거지.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질투심이 1에 다다란 이런 상황으로 슬립을 생각해 보면 얘가 E1이라고 하는 기전력을 그쵸? 가지고 있고 또 F1이라고 하는 주파수로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서 회전자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이 고스란히 회전자한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E1이 E2 얘가 받게 되는 기전력이 E2라고 하면 얘가 받는 기전력과 동일한 기전력이 여기에서 발생이 되고요. 영향을 그러니까 온통 다 받는다는 얘기죠. 또 F1의 주파수가 주어지면 이 회전자에도 얘가 그대로 주파수가 전달이 돼서 즉 2차 측이죠. 이 회전자 요 회전 자계에 주는 요것이 1차 측이 되는 거고요. 또 이 원판 회전하고 있는 회전자가 받게 되는 것이 2차 측이라고 한다면 얘가 받게 되는 주파수 역시 고스란히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S가 0일 때 질투심이 제로라는 거죠. 어떤 상황입니까? 전혀 얘한테 질투심을 안 느끼는 상황은 얘도 잘 나가면 나도 같이 잘 나가는 거죠. 동일한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얘도 움직이는 속도하고 똑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에는 얘가 전압이 얼마든 주파수가 얼마든 나는 전혀 얘한테는 영향을 안 받는다. 즉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것과 사실은 동일하다는 거죠. 얘가 안 움직이는데 얘가 무슨 영향을 받습니까? 그래서 E2는 0이 되는 거고요. F2도 0이 되는 거예요. 슬립이 0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일반한 것이 사실은 뭐냐면 그러면 슬립이 1과 0 사이에 있을 때 그때 여기 2차 측에 받게 되는 그렇다면 기전력과 주파수는 바로 슬립만큼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어진 전압, 여기에 주어지는 주파수에 나는 이 질투심만큼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E2는 S1에 S를 곱한 거고 마찬가지로 F2도 F1에다가 슬립만큼 곱한 것만큼만 얘가 영향을 받게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 그 얘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슬립이 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슬립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정지 상태, 그 다음에 동기 속도로 회전할 때, 그 다음에 역회전할 때, 이때 한번 살펴보면 정지 상태일 때는 얼마입니까? 정지되어 있다는 건 얘는 움직이는데, 그쵸? 얘는 동기 속도로 움직이는데 내가 정지되어 있다는 것은 스트레스, 질투심이 만땅이 온 거죠. 1이 되는 거고, 동기 속도로 회전할 때, 얘 움직일 때 나도 같이 동기 속도로 회전하게 되면 질투심은 제로가 되는 거죠. 스트레스 제로, 질투심 제로가 되는 거고요. 역회전을 한다는 건 뭡니까? 얘는 움직일 때 얘가 역회전할 때에는 그렇죠. 역회전한다는 것은 요 회전값이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 ns보다는 좀 큰 값이 있죠. 그러니까 1보다는 큰 값이 되겠다 그 얘기지. 요거 슬립 정의를 보면서 그렇죠. ns분의 ns-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역회전한다는 것은 이 회전값이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면서 여기 플러스 어떤 값을 갖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ns보다 좀 큰 값이니까 1보다 큰 값이 된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동기 속도 알고 있죠 이미. 동기 전동기 때부터 동기기 때부터 해왔던 것. ns는 p분의 120f고요. 얘는 극수고요. 얘는 주파수가 되는 거지. 극수와 주파수에 따라서 결정이 확 나버리는 거고요. 회전 속도는 n이 되는 거죠. n으로 표현하고 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 식을 이제 변형을 한 거죠. 이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적어보면 s가 지금 뭐라고요? ns분의 ns-n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쪽에서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쪽 곱하기로 갑니다. ns 곱하기 s가 되고요. 오른쪽 그치? ns-n 이렇게 되고 n을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n은 자 이거 넘어가면서 지금 ns-sns 이렇게 넘어가고요. 또 이거를 ns로 묶어내면 1-sns 이렇게 됐죠. 이 과정에 의해서 지금 얘가 나왔다 그 얘기죠. 요
슬립의 정의에 의해서 지금 회전 속도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요거 유도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을 해보면 S를 뭐라고도 볼 수 있다고요. 슬립을 어떤 회전의 어떤 손실 B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회전 속도는 동기 속도에다가 1 마이너스 그 손실 B, 그러면 손실을 제외한 것만큼 동기 속도에다가 곱해져서 돌아갈 테니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도 얘를 생각해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굳이 NS에다가 이 값을 대입해 본다면 1-S의 P분의 120F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상대 속도는 이게 상대 속도였죠. 요거 NS-N 이 부분을 상대 속도라고 했죠. NS-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슬립의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슬립은 어떤 범위를 갖느냐.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 1 사이만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상 동기 속도에 도달할 수 없어요. 도달하기 직전에 얘는 힘을 잃게 되고, 그렇죠? 또 줄어들게 되면 다시 또 동기 속도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하면서 1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동기의 슬립의 범위는 뭐 돌아가지 않을 땐 전동기로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조금이라도 구동이 시작된다면 S는 0에서 1 사이 값을 갖게 되고요. 이제 발전기와 전동기는 이제 역으로 동작하는 거죠. 얘는 오히려 얘가 도는 속도보다 더 빨리 돌아야, 그쵸? 이 회전자 속도가 더 빨리 돌아 버리는 거죠. 이 값이 동기 속도보다 더 빨리 돌아 버리니까 이 값이 뭐가 됩니까? 음의 값을 갖겠죠. 그쵸? 얘보다 얘가 속도가 더 커져야 이쪽으로 뭔가 역으로 전기를 발생시킬 테니까 음의 값을 갖겠구나. S는 음의 값이겠구나. 이렇게 슬립의 정의로부터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제동기는 이제 아예 반대, 얘는 이쪽으로 도는데 아예 이제 반대로 도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아까 살펴본 대로 역회전하는 것이 지금 제동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S는 1보다 큰 범위를 갖게 되겠죠.